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앤 트레이딩 TV의 아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세 가지 영상을 음, 만들어서 지금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분석글을 올렸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럼 그 원자력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두산중공업을 분석하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중공업 안에서의 현재 주가 차트, 기본적인 차트, 그리고 수급,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의 매각과 관련돼서 현재 DICC 소송 우발 채무가 엮여 있죠. 그래서 그런 DICC 소송 우발 채무와 이러한 소송 우발 채무가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할까, 악재로서 실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DICC 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의 중국법인 지분 20%에 대한 논쟁이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법인을 이제 내세우면서 그런 지분 20%에 대해서 처음에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에게 이 중국법인이 상장이 되면 IPO가 되면 지분 20% 너네가 지금 사는 지분 20%를 시장가에 팔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와 동시에 투자자들은 오케이 하고 이제 투자 금액을 3,500억 가량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산인프로코의 중국 법인이 중국에서의 상장이 결렬되면서 이게 소송전까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한 몇 년가량이 질질질질 꺼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는 건데요. 이 DICC 소송 관련된 우발 채무가 그렇다면 그 1심에선 어떤 판결을 냈고 2심에선 어떤 판결을 냈고 그럼 그런 판결 근거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3심에선 어떤 판결을 낼 것인가 이러한 그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그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법리적 합당성을 추구한다고 보았을 때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첫 번째 일단 세 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와요. 판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산인프라코가 FI 즉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DICC 지분 20%를 시장가에 사준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얘네가 약속했던 지분 20%를 너네가 상장되면서 팔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대신에 상장이 못 됐음에도 너네 지분 20%를 시장가에 사줄게 라고 하는 판결이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가에 사주고 또 시장가에 팔면 되니까 두산인프로코 측에서는 사실상 재무적 손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시장가에 사주기 위한 금액이 현금이 필요할 뿐이지 이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FI 투자원금 3,600억에 IRR 15%를 복리 계산한 1조라고 썼는데 8조죠. 8조를 준, 8조, 이거 8조래요. 8천억 가량을 준다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2심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죠. 근데 2심에서도 사실 이거를 전체적인 파이에 있어서 이 판결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 금액 300억 가량에 대해서만 이거를 인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FI 측에서 계속해서 1심 판결을 1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그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 기사에서 굉장히 웃긴 점들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기사에서는 뭐 투자원금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해석해요. 부분적으로 승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소규모 금액에 있어서 승소를 한 것인데 이게 꼭 8천억을 다 주라고 한 것처럼 기사에서는 과대 해석해서 이런 DICC와 관련된 그
DICC 소송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는 정말로 이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논리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FI 투자 원금 3,600억에 IRR 15%를 복리 계산한 8천억을 준다라는 2심 판결이 전체 파이에서의 8천억 가량의 전체 파이를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소액의 300억 가량의 부분적인 인정이었고, 이런 기사들에서는 이런 좀 전체 파이를 키워서 과대 해석한 경향이 보였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었죠. 기존 계약대로 DICC가 IPO 될 때까지 지분 유지해라. 그렇 1심 판결에서는 완전한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승리를 가져다 준 거고요. 2심 판결에서는 부분적인 금액에 있어서 부분적인 FI 편을 들어준 승기를 들어준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2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DICC와 관련된 DICC 소송과 관련된 우발 채무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송 우발 채무를 책임 떠안겠다라는 두산 측이 될 수 있고요. 뭐 두산중공업이 될 수 있죠. 이런 관련돼서 여러 악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DICC 소송이 실제로는 정말로 악재로 적용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들죠. 이번에서 일단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인식했을 이 복리 계산한 8천억이 부분 승소였다라는 점과, 그리고 1심에서는 3번을 채택했고 2심에서는 2번을 채택했다. 그러면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결과를 낼까라고 이제 좀 유추를 해보자면, 감히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1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1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본다는 게, 이제 여러 기사에서 봤을 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1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번이 제일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3,600억에 IRR 15%를 복리 계산한 8천억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다고 3번을 채택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너무 권리를 존중해주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1번의 경우에는 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도 어떠한 재무적 손실을 얻지 않고 승기를 지을 수 있고요. 또 FI 측에서도 이런 지분 20%를 시장과의 사준이 당연히 뭔가의 그 부당함을 느낄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1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논리적 근거로서 일단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DICC 소송과 관련된 우발 채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DICC 소송과 관련된 우발 채무 1조라는 이제 그 여러 기사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러한 우발 채무 1조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걱정보다는 훨씬 더 낮은 부분에서의 그 손실이 나올 것이고, 만약 패소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이 정도 선에서의 그 가격대가 이 정도 선에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면서 이런 악재에 대한 누르고 있었던 주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DICC 지분과 관련된 우발 채무에 대한 관련된 기사를 좀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된다면 아마 이제 인프라코어가 가장 큰 호재이겠죠. 그리고 또한 두산중공업, 그다음 모기업 두산,
이 세 가지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이 두산인프라코 그 DICC 소송에 관련된 우말체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우발체부 1억 1조에 관한 그 금액을 이미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반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호재로 적용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